계속해서 우리 시장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죠. 일단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아직 1800선 돌파가 안 됐고요. 코스닥 대비해서 반등폭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또 우리가 뉴욕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었잖아요. 시장을 어떻게 저희가 앞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이제 연준의 출구 전략에 대한 발언,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중국 은행권의 어떤 유동성 경색. 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느 정도는 조금 넘어간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FOMC 회의록이 나와봐야 이제 어느 정도 그 윤곽이 잡힐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에 급락을 나왔던 부분이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에 따라서 지금 콜금리가 굉장히 급등하면서 유동성 경색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 사회적으로는 공산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부가 나서게 된다면 이러한 유동성 경색은 쉽게 풀릴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중국의 그 GDP 성장률 자체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철강 업종이라든지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매매를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떠한 뚜렷한 상승 모멘텀 자체는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와중에 지금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세가 일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험 창구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의 매도까지 나왔습니다. 결국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르지 못하면 코스피가 오르지 못하는 것만큼 삼성전자가 얼마나 빠른 상승 모멘텀을 보일지에 따라서 코스피는 갈릴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관망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되, 굳이 매매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업종별 모멘텀이 있는 자동차 업종으로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기다릴 때라는 거죠. 그래도 시장에서 견주한 이 자동차 업종에는 접근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모학 대표께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전략도 말씀을 해주시죠. 예, 코스닥 지수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박스권 상단 돌파, 550선 돌파를 축하했었던 바로 불과 한 달 전인데요. 벌써 네. 박스권 하단 450선을 위협하는 수준의 주가가 아주 큰 폭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화면을 보면서 과거 5년간의 박스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가 가보면서 시계를 돌려보면, 자, 2009년이었습니다. 박스권 하단을 기록했을 때 2009년 가을이죠. 남유럽 리스크가 본격화됐을 때 450선까지 한번 밀렸었던 경향이 있고요. 또 2010년 5월입니다. 5월 달에도 주가가 다시 한번 450선까지 터치를 했었죠. 스페인의 신용등급 강등이나 유로존 리스크, 천안함 관련한 대북 리스크들이 몰려왔었던 구간이고요. 또 2010년도 8월에 보면 역사적으로 유례 없었던 미국 S&P 쇼크였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었던 또 구간입니다. 2012년 5월에 보면 그리스 총선과 관련해서 유로존 붕괴 시나리오가 제기가 됐었죠. 왜 제가 이 과거 2009년부터 2012년 450선을 계속 터치할 때마다 악재를 한번 쫙 훑어드렸냐면, 지금 악재 요인들 보면 그 당시에 전반적인 전세 금융 시스템의 붕괴라는 메머드급 악재와 비교했을 때는 지금은 일종의 좀 악재라고 치면 상당히 좀 미약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출구 전략 얘기도 어떻게 보면 양면성을, 경기 회복이라는 그러한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면성을 갖고 있고요. 외환보유국 1위의 중국의 신용경색이라는 것은 당국자들의 발언에 의해서 언제든지 또 뒤집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수면 아래에 있었던 악재지 새로운 악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림자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하락폭은 비이성적으로 너무 큰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도 코스피 일괄적인 매도와는 다르게 코스닥 계속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 매매는 참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어제 종가에서 다시 매수를 돌렸지만 그랬죠. 오늘은 또 종가까지 계속 좀 매도를 하는 이러한 좀 모습들, 기관 투자자들 매매는 좀 따라잡기 힘듭니다만 외국인의 패가 여전히 매수가 좀 들어온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588 대비 지금 450선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떨어지는 18%의 급락은
정말 너무 큰 하락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명한 과매도 국면이고요. 투자자분들 뭐 계속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난주가 저점인 줄 알았는데 이번 주도 또 깨지고 해서 결국은 여기까지 밀려나 있는데 뭐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구간이다. 정말 이 지난 악재들을 보면 그 메가톤급 악재들 지금 악재에 비하면 상당히 지금 악재는 악재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뭐 새로운 뭐 대안은 없습니다. 당분간 지수가 양봉을 3개 줄 때까지는 천수답이지요. 모멘텀 논리, 수급 논리보다는 지수가 올라가야 종목들이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일단 종목들 꽉 쥐고 계시고요. 한 양봉 한 3개 줄 때부터 일단 다시 그 옥석 가리기에 또 종목들 찾아보시면 좋은 결과 또 당분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라이브 리서치 이무학 대표와 함께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 전망 좀 해봤습니다. 일단 뭐 과매도 국면이긴 한데 수급에서는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관이 매수로 전환하는 그 시점을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신 분 동양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 라이브 리서치 이무학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